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은 폭염 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8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더위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도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의 기세에 전국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예상돼 더위와 자외선 모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가 짙겠습니다. 경북 북서 내륙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안동 24도, 포항은 25도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6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맑은 날씨 속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24분쯤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은 물론 울릉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쓰나미를 예의주시했지만 다행히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여파로 한국에는 울릉도부터 바다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큰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캄차카반도와 한반도 간 거리가 있는 데다가 그 사이에 일본이 있어 쓰나미가 오더라도 약하게 오겠지만 큰 지진이 발생한 만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중복인 어제도 강한 폭염이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더위 자체는 계속돼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삼복더위를 나고 있는 시민들의 표정을 김서연 기자가 담았습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닫는 삼복더위에 점심시간 삼계탕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가스불에 펄펄 끓인 뚝배기를 손님에게 내가는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저 지금 인터뷰가 뭐예요? 지금 정신도 나가갖고 없어요. 아직 12시 반인데 한 200명은 넘게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 손님들은 진한 국물과 닭고기를 한술 뜨며 무더위에 지친 속을 데웁니다. 이러다 먹는 삼계탕이 몸에도 좋고 영양도 좋고. 어르신요. 아이고 더버가 애 잡수셨지요. 한 홀몸 어르신이 사는 집. 찜통 더위 속에 어르신 안부를 묻는 생활지원사의 발길이 더 바빠집니다. 식사할 땐 끓이지 마시고 그 잡수고 더울 때 절대 나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아이고 밖에 내 덕 없는다. 최근 더 극심해진 더위에 어르신이 1년에 한 번 틀까 말까 하던 에어컨도 이제는 안 틀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저세마리 있긴 이래가 그늘이시긴 이러죠. 막 문제 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퍼뜩 문 닫아보고 가만히 있다 막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시골 마을 경로당에도 밭일을 일찍 마친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들이 일 나가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일하시면 안 되고요. 12시부터 5시까지는 복숭아밭이나 그저 자두밭, 논밭에 나가시면 안 되니까. 경북 북부 전역에 발표된 폭염경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도 크게 우려됩니다. 폭염경보가 발표된 시점 자체도 지난해보다 훨씬 일렀습니다. 의성의 경우 지난해 7월 22일에 첫 폭염경보가 있었고 올해는 3주도 더 빠른 6월 29일에 처음 발표됐습니다. 안동, 상주 등도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극심한 더위가 약 한 달 정도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안동 기준 올해 7월 폭염 일수도 지난해 7월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8호 태풍 꼬마이는 현재 중국 내륙으로 향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동에 따라
다음 주 후반에는 낮 최고 31도에서 33도 정도로 조금씩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 동해안 앞바다에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돼 해수욕장 입욕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북과 울산 앞바다 등 동해안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령한 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해수욕장 이용자 등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해파리 발견 시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초부터 상습 침수지인 유림 지하차도 문제 해결을 위해 6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서 깊은 유림숲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는데 최근 6차선 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축소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초부터 황성동 강변도로에 70억의 예산을 투입해 6차선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로 공사로 인해 유서 깊은 유림숲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였고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주시와 주민들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10여 차례나 협의를 거쳤고 결국 도로 설계를 4차선으로 줄이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유림숲 보존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4차선으로 줄인 겁니다. 시에서 대체 방안을 내놓은 게. 그래서 저희 대책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 협의를 통해 유림숲 영구 보존을 위한 상징물을 설치하고 훼손된 유림숲의 생태 복원과 숲 가꾸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유림숲이 우리만의 숲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사인 만큼 더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니까 이런 성과가 난 것 같고요. 경주시도 적극적인 열린 행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유림숲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사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도 더 식재해서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또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소통해가면서 행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경주시는 주민 설명회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친 뒤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인데 상습적인 유림 지하차도의 침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무장애 도시 1단계 사업을 통해 주요 도로의 보행시설 개선과 함께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조성합니다. 또 3단계 스마트 기술 구축 사업을 통해 모바일 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새 대표를 뽑기로 하고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선 때처럼 찬탄 대 반탄의 구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전 의원이 대구를 찾아 찬탄도 반탄도 아닌 자신만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전 의원이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임원을 달기까지 대구 경북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TK와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찬탄 반탄도, 친윤 반윤도 아닌 자신만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약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면서 국민의힘의 정당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파악을 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에 반대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면서 기업 관련 법안을 말하면서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첨단 기술이라는 것에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18살에 들어가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또 김문수 당대표 예비후보가 극우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 당원에게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 비판했고 특정인을 겨냥한 인적 쇄신에는 반대했습니다. 양 전 의원까지 출마하면서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장동혁 의원, 장성민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를 접수한 뒤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하면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예비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합니다. 본 경선은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며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뒤 다음 달 22일 발표합니다.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전국에서 4차례 열리고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는 다음 달 8일로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약 1조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 레저 관광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책 사업으로 오는 2034년까지 민간 투자 1조 1,000억여 원과 국비와 지방비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호공원 해양예술거점 조성 등 9개 재정사업과 호미반도권 골프장과 리조트 등이 추진됩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7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 1,100억 원대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의 장기화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축산 농가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역별 그리고 가축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우 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안동의 축산 농가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번식력이 떨어지고 사료 섭취도 줄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흡혈 모기, 흡혈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질병성이 좀 많이 취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제를 쓰거나 영양제가 좀 있는 사료를 좀 더 고농도의 에너지가가 높은 사료를 쓰거든가.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60만 4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많습니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 이 6개 농장은 휴대폰으로 기상정보와 대응 요령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 더위 지수 위험을 알리는 문자를 받자 송풍기를 틀어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고 안개 분무 시설도 가동합니다. 닭들이 기력을 잃지 않도록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합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날씨에 대해서 더 한번 체크할 수도 있고 더 신경 쓸 수 있어서 그런 폭염에 대한 큰 피해가 안 일어나게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더위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제공하는데 정보는 3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최대 3일치가 제공됩니다. 또 언제 송풍기를 틀고 비타민과 냉수를 공급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가축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위험 이상인 단계부터는 농가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농가들은 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양 관리를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올해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더위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간포 나정 고운모래 해변 일대에서 물가 안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과 요금 담합 행위, 불법적인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피서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품목별 물가안정 책임관을 배정해 8월 말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라한호텔 앞 도로에서 가로 세로 3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 발생 당시 도로가 갈라지고 내려앉으면서 물이 외부로 흘러나왔지만 이로 인해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를 완료했으며 땅꺼짐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